이순신, 22전 22승 무패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룬 전승은 조선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해군 장교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왜 그토록 강했으며 그의 승리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묵과에 급제한 후 육군 장교로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전방인 두만강 일대에서 여진족과의 수차례 전투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그동안 말 위에서 적진을 누볐을 뿐 전함을 타고 바다에서 싸워본 경험을 증오했습니다. 그가 수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순전히 조선이 수군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조선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수군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었습니다.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육군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수군을 등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도 해군 전력은 대개 부유한 해양 국가들이나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며, 많은 나라들이 육군에 비해 해군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처럼 수군을 무시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조선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수군을 양성하는 데 소홀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함을 건조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더불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투 기회로 인해 수군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가장 비싼 무기는 해군의 항공모함이며, 육군의 무기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 수군 지휘관은 그리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자연히 수군의 역할이 경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본지는 호방에 위치한 여수에 있었고, 일본군이 침략할 경우 경상 좌수사 박홍이 일진으로,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진으로 먼저 나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순신은 원칙적으로는 전쟁 준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없었던 후방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전함의 건조였고, 다른 하나는 효율적인 진법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성품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조선이 수군 양성을 추진한 시기는 태종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종은 고려 말에 흑성을 부리던 왜구를 막기 위해 거북선을 제작하고, 전함을 건조하며 화포를 개량하는 등 수군 강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1418년 스시마 정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 조선은 비교적 오랜 평화를 누리며 수군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태종 시기의 수군 양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화포를 활용한 회포전이었습니다. 원래 화포는 육지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조선에서는 고려 말 철무선이 화포를 해전에 처음으로 도입하면서부터 해상 전투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원거리 사격전을 선호했는데, 이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직업 군인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한 나라들이 근접전을 선호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조선은 전시에 일반 농민을 징집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원거리 사격전이 더 적합했습니다. 한포전은 적선이 접근하기 전에 멀리서 화포로 타격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경 장거리포를 전함에 탑재해야 했고, 발사 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대형 전함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형 판옥선을 건조하고 있었으며, 이순신은 이를 개량하고 정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거북선의 개발이었습니다. 해전에서는 배와 배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휘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격선이 적진을 돌파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거북선은 이러한 돌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배로 적진을 돌파해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북선은 적의 화공에 대비해 철갑을 입혔고, 갑판 위에는 덮개를 씌워 병사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덮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북선은 항상 두 척이 한조로 움직였습니다. 거북선이 적진을 혼란에 빠뜨리면 판옥선들은 원거리에서 적을 둘러싸고 일제히 화포를 발사해 적을 섬멸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이 사용한 항익진입니다. 진법은 원래 육상 전투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해전에서는 드물었지만 이순신은 한포전을 중심으로 한 원거리 사격전을 구상했기 때문에 진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육군 지휘관 출신으로 진법에 능숙했습니다. 진법은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훈련이 필수였습니다. 이순신은 평소 병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상과 벌이 분명한 장수로서 그의 군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출정 전날 불리한 전황으로 군심이 동요하던 중 황옥천이라는 병사가 타령하다가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순신은 군율을 어긴 타령병을 청수하는 법을 따랐고 황옥천 역시 가차없이 처형당했습니다. 이순신은 군율을 어긴 자에게는 용서가 없었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병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파도가 거센 바다 위에서 나무로 만든 배로 완벽한 진법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불패의 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불패의 장수인 이유는 질 것 같은 전투는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임박하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부산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도였지만 부산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본군이 경상도 남해안을 점령하고 곳곳에 요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쳐들어가는 순간 패전하고 모든 수군이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명령을 거부했고 선조는 이를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대귀종군의 벌을 받게 되었고 원균이 삼도수 군통제사에 임명되었는데 원균은 이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부산으로 들어간 원균은 일본 수군에게 공격당하고 쫓기다 결국 칠천량에서 최후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원균도 죽었고 조선 수군도 전멸했습니다.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 군통제사가 되었지만 전함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칠천량해전 직전에 배설이 도망치며 끌고 나온 판옥선 12척이 전부였습니다. 배설은 원래 타령과 명령 불복종으로 사형을 당해야 했지만 조선 수군이라고는 그의 배와 부하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배설 휘하의 12척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병사들을 다시 조련시켰습니다. 많은 병사가 도망쳐서 다시 병사를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싸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수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에서 수군을 패하고 육지에서 싸우라고 명하자 유명한 장계를 올리며 싸울 의지를 보였습니다. 임진년부터 5, 6년 동안 적이 감히 충청, 전라를 바로 찌르지 못한 것은 우리 수군이 그 길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죽어림을 다해 싸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은 무작정 덤빈 것이 아니라 아군의 불리함을 극복할 지리적 이점을 찾아 남해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남해에서 서해로 나가는 길목인 진도 명량 해협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밀물과 썰물 때 물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좁은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길목을 막고 공격하면 일본 수군이 얽히고 설켜질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선 판옥선은 무겁고 육중하지만 일본 전함은 가볍고 날렵했습니다. 전함은 수보다 크기가 중요합니다. 12척이라 해도 판옥선은 대형 전함이라 그 이점을 잘 살리면 충분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도 정유재란도 일본군을 좌절시킨 것은 이순신의 수군이었습니다.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장악하는 바람에 보급로가 끊겨버린 일본군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거듭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 충분한 준비, 병법에 능한 전략 전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 가지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짧은 분석으로 그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조금이나마 차분히 그의 걸음을 같이 걸어보는 것이 그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